단순히 몰랐던 일상의 지식,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시간, 일상을 바꾸는 300초입니다. 이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, 연말정산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하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월급은커녕 세금이 되어 돌아옵니다. 1바3 첫 번째 시간,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. 연말정산이요? 그거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운 말만 있고 그냥 들어가서 하라 뭐 이제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솔직히 선뜻 들어가기도 좀 뭐하고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해본 적은 없고. 별다른 준비는 안 하고 회사에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. 항상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0에서 20만 원씩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. 연말정산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?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냅니다. 매달 급여에 기본적인 공제가 된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에 납부하는데요. 이렇게 낸 세금을 연말에 계산해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.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.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을 연말정산 시 신고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소득공제 항목을 놓쳐 누락했을 때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또한 매년 소득공제 항목과 조건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.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월세 소득공제. 주택 월세 공제율이 40에서 50%로 늘었습니다. 또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8월 13일 이후 지출한 월세금부터는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1%도 안 되는데요. 문제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 소득이 노출된다는 데 있습니다. 그 절차 자체도 너무나 복잡하고 또 그걸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주인 아저씨랑 이제 또 트러블이 생기니까 상당히 좀 불편해갖고 이제 너 여기서 살지 말라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또 그 이사 비용이랑 집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했다가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. 그렇다면 월세 세입자들에게 월세 소득공제는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? 정부가 제안하는 방법 한 가지.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. 세입자의 권리라는 것인데요. 이를 통해 월세에 사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그 연말정산 중에 월세 소득공제에서 들어본 게 있는데 그 외에 혹시 받을 게 있나요?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.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분의 30%를 공제해줍니다. 또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. 초중고생의 교재구입비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, 교재구입비, 급식비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 또 하나는 한부모 혹은 1인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. 20세 이하 자녀를 둔 싱글맘이나 싱글데디들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 정부는 현금 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%로 낮추고 이에 비해 현금 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%로 늘리기로 했는데요. 2014년 알뜰한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게 이득이겠죠. 지난해 동안 지출 내역에 대해선 오는 2월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. 1월 중순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